플레이 올 잉글리시 줌 클래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 올 잉글리시를 시작하기 전에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영어세 영어 교육 왜 필요할까? 이런 의문들을 가지실 겁니다. 영어세 영어 교육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적 이유를 들어볼게요. 첫째, 어머니들께서 결정적 시기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결정적 시기란 것은 자극에 의해서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를 뜻하는데요. 우리 아이 언어 발달에 있어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결정적 시기예요. 바로 영어세에 해당되는 결정적 시기에 자극이 결핍된다면 후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둘째, 우리 뇌에는요,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는데 이 좌뇌에는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이 있어요. 바로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인데요. 자, 베르니케 영역은 말을 알아듣는 일을 담당하고요. 브로카 영역은 말을 하는 일을 담당해요. 자, 이 좌뇌에 있는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은요, 각각 어느 시기에 완성이 되냐면 말을 알아듣는 베르니케 영역의 유연층은 4세 정도가 되면 거의 완성이 된다고 해요. 또 말을 하는 영역인 브로카 영역은 6세 정도 되면 거의 유연층이 완성이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말을 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것을 먼저 한다는 것이고 말을 알아듣는 유연층이 4세 정도에 거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좌뇌하는 브로카 영역과 베로니케 영역은 거의 6세 이전에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 조기에 언어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노출이 되면 영어든 다른 언어든 쉽게 익힐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뜻에서 영어세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영어 교육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자, 그 답을 우리 플레이 올 잉글리시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플레이 잉글리시는 이런 점이 특별해요. 어떤 점이 특별한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플레이 잉글리시는 따스한 감성의 애착 영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왜 애착 영어일까요? 자, 애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자, 처음으로 아이가 어떤 물건에 사랑을 갖고 관심을 갖고 이제 정을 붙이는 걸 애착이라 그러는데요. 자, 저희는 첫 영어인 만큼 영어에 애착을 느낄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자, 어떤 장치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책을 한번 이렇게 언박싱을 하면서 표지들을 한번 쭉 보셨을 텐데요. 자, 1단계 스텝 1에서 표지에서 어떤 걸 찾으셨을까요? 예, 다른 책에 비해서 저희 첫 잉글리시 첫 단계 책인 만큼 표지에 신경을 썼는데요. 표지에 보면 친숙한 또래 아이 그리고 귀여운 동물 등 얼굴을 표지에서부터 저희가 크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크게 이렇게 아이들의 얼굴이랑 동물의 얼굴을 이렇게 구성을 한 것은 눈 맞춤을 하면서 영화 친해져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자, 표지를 먼저 이렇게 보시면서 표지에 있는 동물이나 또래 아이와 우리 아이가 서로 인사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교감이란 것은 가장 처음 이루어지는 교감이란 것은 바로 눈맞춤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눈맞춤을 통해서 교감을 하면서 애착을 갖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저희 이 영어책만이 아니라 첫 단계 책을 고르실 때는요. 이렇게 표지에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나오거나 해서 눈맞춤을 할 수 있는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눈맞춤을 통해서 교감이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표지를 보시면서요, 저희가 1단계 책을 보시면 총 이렇게 20권이 있는데 그 20권의 책들을 하나하나 아침, 점심, 저녁 인사말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서 Hello friends, Hello pig, Hello cat 또는 Hi 또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이런 이제 인사말을 하면서 여기 있는 캐릭터와 인사를 하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인사말도 익히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동물 이름도 읽힐 수 있고요. 그리고 여자아이, 남자아이, 또 친구, friends, 그 다음에 친구 이름을 붙여서 뭐 hi Ellie, 뭐 hi everyone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호칭을 하는 이제 말이라든지 하면서 이 표지만으로도 인사말과 그다음 여러 가지 캐릭터의 단어를 익힐 수 있으니까 표지를 통해서 재밌게 먼저 시작을 해주세요. 이런 저희가 애착 영어라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다시 한 번 더 보면 스텝 2에서는요. 감정 표현, 배변 훈련, 잠자기 등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일상을 편안하게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1단계 My feeling 같은 경우는 감정을 가르칠 수 있고요. 그다음 good night 같은 경우는 잠자기에 대한 이제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럼 I need to poo 같은 경우에는 배변 훈련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일상을 편안하게 들여다보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취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특징은요. 저희가 생활송에 공감 영화라고 했어요. 앞서는 애착이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 공감이에요. 자, 공감이란 것은 아이가 그 세계 속에서 그대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 먼저 이 공감에 대한 공감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영어세 영어 교육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부터 먼저 제가 해볼게요. 어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어 교육 시작은 영어 교육 시작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외국어 학습은 한국의 실력과 사고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 안에서 외국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플레이 잉글리시에서는요, 아이가 아는 모국어 범위 안에서 그리고 아이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 안에서 단어를 선정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구성했습니다. 자, 여기 원더풀 라이더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원더풀 라이더 같은 경우에도요. 보면 일상적으로 엄마하고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일상 대화 중에서 많이 나누는 대화 중에 하나가 날씨에 관한 이야기일 거예요. 창문을 열면 오늘 날씨가 좋다. 날씨 뭐 비가 오네. 오늘 날씨가 추워. 아니면 바람이 부네. 이런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면서 날씨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나누고 오늘은 날씨가 맑으니까 밖에 나들이 갈 수 있다. 날씨가 좋으니까 모자 쓰고 가자. 뭐 비가 오니까 우산 쓰고 가자. 이런 일상생활에서 날씨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쓰일 거예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저희가 담아놨는데요. How's the weather? It's windy. How's the weather? It's snowy. How's the weather? sunny. 이런 식으로 이제 날씨와 관련된 표현, 질문과 답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야기해서 구성해 놨으니까 매일 아침에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면 How's the weather? 날씨에 관한 질문과 답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I like windy day, I like sunny day, I like snowy day 해서 I like 표현도 나는 무엇이 좋아 그리고 날씨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날씨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쓸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2단계의 책을 보시면 자, 이 책은 애들이 병원에 대한 거 아이들한테 좀 핫 이슈죠. 그래서 병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볼게요. I have fever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는 일상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고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는 이야기들을 영어로 표현해 놨으니까 이것도 단순히 영어책이 아닌 생활 동화로서도 활용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공감 영어라고 하는 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익숙한 집안에서 시작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집 밖의 새로운 생활 공간으로 생활을 넓혔어요. 그래서 4단계 책, 1단계 책을 보면 네 번째 책 같은 경우는 퍼니처는 집안에서 고양이와 숨바꼭질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various vehicle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bicycle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탈 것을 타고 바깥에 생활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모두 다 집안에서 집 밖으로 이제 생활 공간을 저희가 넓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람복수 책의 아주 큰 특징이자 장점이죠.
항상 노래가 함께 다 한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특히 영어에서는 노래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래와 함께 음악 영어라고 저희가 특별한 장점을 저희가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스텝 1에서는요. 단어를 쉽게 익힐 수 있는 리듬 중심의 반복형 챈트 노래예요. 스텝 1은 저희가 단어 중심 그림책이기 때문에 단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반복형 챈트 노래로 구성을 했고요. 자, 스텝 2는 저희가 일상생활 이제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멜로디 중심의 뮤지컬형 노래예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영어책에서는 원어민 성우가 리딩을 했고요. 원어민 가수들이 녹음에 참여했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스텝 1의 리듬 중심의 반복형 챈트 노래, 그 다음 스텝 2의 멜로디 중심의 뮤지컬 노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o is this? Grandpa. Who is this? Grandma. Who is this? Daddy. Who is this? Mommy. Who is this? Sister. Who is this? Puppy. Who is this? It's me. 자, 이것은 반복형 챈트 노래예요. 스텝 1에 단어가 어떻게 귀에 들어오세요? 그럼 자, 스텝 2의 멜로디 중심의 뮤지컬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have? Let's look at the menu. How about steak or pasta? Are you ready to order? I'd like a pasta, please. And 2 steaks, please. I'm hungry. Wait, the food will be served soon. Enjoy your meal. It looks so delicious. Take your time. Do you want some more? No, I'm full, but I have room for ice cream. 어떠셨어요? 자, 확실히 스텝 1과 스텝 2의 노래에선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특장점 4번째로 넘어갈게요. Play English라는 그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아람북스의 영어책은 play, 신나고 재미있는 놀이 영어예요. 그래서 Play English의 이름값을 한다고 저희가 자부할 수 있게끔 많은 장치를 저희가 넣어놨어요. 자, 스텝 1부터 한번 볼게요. 스텝 1. 스텝은 먼저 책을 먼저 저희가 이렇게 보면 책, 카드, 그리고 카드 포스터, 그리고 놀이 스티커, 노트캡 책, 그리고 CD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시작점이 없을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아마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데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점을 따로 표시는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먼저 저희가 책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먼저 권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상황을 아이들이 가장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텝 1, 책을 먼저 보시고요. 책에서 주요 단어와 주요 문장, 그리고 이 단어와 문장의 뜻을 아이들이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단어 카드로 반복해서 경험할 수 있게 저희가 카드들을 저희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포스터가 있는데요. 이 포스터는 카드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그림과 동일한 배치를 했기 때문에 포스터와 단어 카드로 매칭 놀이를 하면서 단어들을 반복 경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시면 매칭 놀이도 되고요. 그 해당되는 카드를 쭉 뺀 다음에 하나 정도 빼서 미신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면서 재미있게 놀이할 수 있으니까 포스트와 단어 카드를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240장에 스티커가 있는데요. 이 스티커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뗐다 붙였다고 놀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세이펜을 활용하시면
모든 생활 영어를 반복해서 익힐 수가 있어요. 본책에 나오는 해당 캐릭터가 하는 생활 영어를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고 세이펜을 누르면서 세이펜을 이용해서 많은 생활 영어를 반복해서 익혀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로켓 송북이 있는데요. 로켓 송북은 아이 손 안에도 쏙 들어가는 아주 작은 크기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세이펜과 이 로켓 송북만 들고 다니면서 노래를 익히고 따라 부를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가 이 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로켓 송북으로 노래를 듣고 반복해서 따라 부르면서 내용을 익힐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CD가 있는데요. 자, 이후에 저 CD에 대해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낮에는 플레이타임 CD를 이용하시고요. 밤에는 베드타임 CD를 활용해서 CD로 흘려듣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다시 책을 보고 단어 카드를 보고 그 다음에 포스트를 이용하고 240장의 놀이 스티커로 활용하고 로켓 송북 CD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방식으로 지루하지 않게 영어를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 2도 한번 볼게요. 스텝 2는요. 스텝 2도 마찬가지로 책에서부터 책으로 생활 영어를 경험하고요. 자, 스텝 2에는 단어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일상생활 대화로 구성한 그림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어 카드가 아닌 이번에는 역할놀이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언박싱 하시면서 아마 역할놀이 롤플레이 카드라고 아마 보셨을 텐데요. 그 카드에도 저희가 장치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 왕관에다가 어머니들 지금 엄가다 그 필요는 한데요. 일일이 이제 그 뒤에다가 벨크로를 붙이셔가지고 왕관에 해당되는 캐릭터의 카드를 왕관에 붙인 다음에 역할놀이를 할 수 있어요. 단순히 뭐 엄마 역할, 아이 역할, 아빠 역할을 나누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는 저희가 세이펜에다가 녹음 기능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녹음 기능을 저희 적용해 놨기 때문에 아빠가 안 계실 때, 엄마가 안 계실 때, 외출했을 때 목소리를 녹음해서 대상이 없어도 역할놀이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역할놀이 카드를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생활 영어를 익히길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240장의 놀이카드로, 놀이 스티커로 생활 영어를 반복해서 익힐 수 있고요. 그리고 로켓 송북으로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고 또 마찬가지로 낮에는 플레이타임 CD, 밤에는 베드타임 CD를 활용하면서 스텝 2도 5가지 방식으로 재미있게 놀이를 하듯이 영어를 익힐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특징. 자, 오감 영어라고 했어요. 정권이 조작책으로 저희가 애들이 감각적으로 영어를 익힐 수 있게 구성을 했는데요. 책 뒷표지에 보면 각 책에 어떤 조작책인지를 알 수 있는 이런 아이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핀, 돌림판 책, 인앤아웃 해서 올록볼록 책, 슬라이드, 플랩, 스프레드, 필름, 스팽글 책 이렇게 무수히 여러 가지 책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책 한 권 한 권 보시면서 어떤 조작인지 어머님들께서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머님, 자, 조작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플레이온 잉글리시 같은 경우에는요, 조작 그림책은 스토리가 있는 영어 그림책을 처음 접할 때 아주 유용한 매체이긴 하지만요, 좀 주의해야 할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손으로 조작하면서 두뇌를 자극하고 아이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첫 영어 그림책에 도움이 되어요. 하지만 너무 화려한 조작이 있는 그림책은요, 아이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기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조작책은 내용과 똑 떨어지는 조작이 들어간 그림책이 좋아서 저희는 보시면 내용에 적합한 조작을 넣으려고 노력한 흔적을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이렇게 더 다양한 조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조작책에서는요, 만약에 예를 들면 선택하는 내용에
내용이라면 돌림판 책을 통해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한다라든지 아니면 찾기 놀이 같은 경우는 홀로그램을 통해서 아이가 해당되는 것을 찾는 답을 알려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용과 똑떨어지는 조작으로 저희가 그림책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들께서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볼 때, 이 책은 이 조작이 왜 사용됐을까?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자, 활용하는 데 넘어서 각권 활용을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볼게요. 먼저 프리스텝 라인 그림책을 저희가 이번에 3권을 넣었는데요. 왜 프리스텝이라고 했을까요? 먼저 스텝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으로 가기 전에 이제 아이들이 흘려듣기 그리고 사전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 저희가 프리스텝이라고 해서 라임 그림책을 했어요. 라임은 마들고스예요. 어머니들 마들고스 많이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널서리 라임 3권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동물, 두 번째는 놀이, 세 번째는 잠자기와 관련된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널서리 라임은요, 텍스트가 많아서, 이렇게 텍스트가 많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전 단계일까? 이런 텍스트를 읽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노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려듣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라임 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슬라이드 같은 조작을 넣었는데요. 이것도 아까 앞서 제가 말씀했듯이 책의 내용과 좀 똑떨어지는 조작을 저희가 구성을 했으니까 재미있게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텝 1, 단어 그림책은 총 20권이에요. 좀 전에 저희가 공감 영어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집안에서 집 밖으로 주제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책은 바디, 아이 몸에 대해서 내 몸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집밥, 맨 마지막에는 Beautiful Nature에서 자연물까지 이렇게 총 20권의 주제가 이제 들어있고요. 그 주제마다 각 낱말이 3개에서 한 많게는 6개까지 그렇게 주요 단어로 통해서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렇게 표정이 다 드러나 있는 캐릭터 얼굴로 표지를 구성을 했으니까 아이와 함께 표지를 보면서 인사를 나눠주세요. 스텝 1의 단어 그림책에 한 권씩 한번 볼게요. 먼저 1번 책 바디 책 같은 경우에는요. 신체명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핸즈부터 레그 해서 이렇게 신체명을 단어로 구성해서 스토리를 구성했는데요. 이건 체인지 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아이가 해당 신체의 동작이 바뀌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clap, clap, clap your hands 하면 손바닥에 박수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패밀리 책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것은 플랩을 펼치면 Who is this? 이것이 가끔씩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문의가 와요. 이 안경이 왜 이렇게 삐뚤냐고. 근데 이걸 보면 저희가 사실 이게 안경이 아니고 망원경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가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보시면 Who is this? 해서 이 타공으로 통해서 누군지 살펴보고 그리고 타공을 스프레드 펼치면 누가 있는지 어떤 가족이 누구의 모습인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스프레드 책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토이 같은 경우에는 플랩 책인데요. 이것은 쌍둥이 남매예요. 이 곰돌이들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하나씩 이제 나눠 가지면서 it's mine 애들이 내 거야라는 표현 많이 쓰시죠? 그래서 it's mine 이런 표현도 배우면서 teddy bear, block, 그 다음에 doll 같은 이런 장난감명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fruits and vegetables 같은 경우에는 자, 과일과 채소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보면 어머님들께서 다 과일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기 있는 딸기 같은 경우에는 채소과 과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베지터블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이 책은요 카드 붙이기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조각들을 과일 조각들을 케이크에 이렇게 붙이면서 과일명이랑 채소명을 익힐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Give me some apple 이 표현은 아이들이 많이 쓰이는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자주 써서 애들하고 there are some apple 하면 애들한테 과일 줄까? 그러니까 과일 주세요. 뭐 주세요? 할 때 give me some. Give me some apple, give me some banana, give me some orange 이런 식으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이 표현을 통해서 과일명하고 채소명을 익힐 수 있게끔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아이들 케이크 꾸미기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니까 많이 활용해 보세요, 언니. 자, 그리고 자, 마이 필링 같은 경우 슬라이드 책인데요. 이 슬라이드를 움직이면서 표정을 이제 애들이 익히면서 표정을 보면서 감정을 익힐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프리티 컬러 같은 경우에는요. 우산이 플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우산에 필름이 있어서요. 이걸 보면서 이 필름을 통해서 색을 익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동물이 있는지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Who is holding a red umbrella 하며 자, 빨간 우산 안에 누가 있을까? 빨간 우산 누가 들고 있을까? 자, 그래서 요 부분 모습을 보고 누구를 추론할 수 있는 부분간 전체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추론 능력도 기르면서 red라는 색깔 이름도 익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보라색 이런 필름을 통해서도요. 필름을 통해서 세상을 한번 볼 수 있게끔 놀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필름책으로 재미있게 놀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퍼스트 세이프 같은 경우에는 스팽글 책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모양과 관련된 걸 사물을 찾는 놀이를 할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 스팽글을 이렇게 쫙 올리면 스팽글 속에 하트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아이의 손을 잡고 끝에서부터 살살살살살살 한 번씩 이렇게 올리면서 뭘까 what's this 이렇게 재밌게 하면서 짠 하고 보여준 다음에 나중에 타다 it's hot 이렇게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탈 것 책 같은 경우에는 퍼즐 맞추기 책이에요. 그래서 탈 것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퍼즐을 맞추는 책이고요. 그리고 댄싱 애니멀스 같은 경우에는요, 동물명인데, 자, 동물명을 어떻게 저희가 익히게 했냐면, 동물들이 네 마리 동물이 똑같은 똑같은 이제 동작을 하고 있는데 한 친구만 다른 동작으로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Crocodile are dancing with joy, goes dancing differently 좀 사실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문장은.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who's dancing differently 하면 누가 다르게 추고 있냐 이렇게 했을 때 한 친구만 다른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동작을 하고 있는 친구를 저희가 홀로그램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이 책 같은 경우는 어떤 조작이 있지? 근데 이 조작도 이 홀로그램으로 저희가 내용에 적절한 조작을 넣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스텝 2 같은 경우에는요, 총 16권이에요. 자, 이 책도 이번에 저희가 리뉴얼을 하면서 표지를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가뒀는데요. 단순히 예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이의 시선을 더 모아서 집중을 하게 하고, 그리고 문장에 좀 더 눈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 표지를 리뉴얼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총 16가지가 집안에서 집 밖으로요. 주제가 확장되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목욕하기, 마지막 책은 버스, 이제 밖에서 탈 것을 타는 내용까지 이렇게 저희가 내용을 구성을 했고요. 한 권씩 볼게요. 자, 스텝 2 생활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자, I'm hungry. 애들이 막 배고파요. I'm hungry, I'm hungry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동물이 먹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I'm hungry. I eat some carrot.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난 지금 당근 먹을 거야. Do you want some? 너도 좀 먹을래? 근데 아이들이 no thank you 해서 그 거절도 이렇게 no thank you 거절하는 법도 이제 저희가 이런 표현으로 통해서 익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I'm hungry 책도 보시면서 Do you want some? No thank you 이런 이제 표현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굿나잇 책 같은 경우에도 일반 양상책 같은데요. 이 책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책이고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자, 이 책 보시면 부엉이가 이제 친구를 같이 만나러 가는데 Bear, play with me. I'm going to sleep 해요. 이제 같이 놀자고 하는데 이제 곰돌이가 I'm going to sleep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만약에 어머니 핸드폰이 이제 불빛으로 그 책 뒷면을 이렇게 비춰보시면 굴 안에 곰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뭐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작은 이제 그런 이제 플래시로 어떤 동물이 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굿나잇 책을 잠자기 전에 한번 보면서 재미있게 아이가 잠자리 동화를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자, We Are at the Zoo 같은 경우 스캐니메이션 책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스캐니메이션 책은 보통 이렇게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플레이 잉글리시는 스캐니메이션 책은 컬러로 된 스캐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이 더 그림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보실 때 보통 어머님들이 오른쪽 페이지 스캐니메이션이 있는 책을 이렇게 흔드시는데요. 그것보다 왼쪽에 있는 페이지를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동작을 더 재밌게 볼 수 있고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캐니메이션 책을 보실 땐 왼쪽 페이지, 좌측 페이지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동물의 동작을 더 쉽게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책에서는요, 여러 가지 장치로 저희가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요. QR을 저희가 이렇게 다 넣어놨는데요. QR을 보시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큐어로 들어가시면 저희 아람TV 어머님들 한번 보셨어요? 먼저 노래와 스토리와 활용 가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노래 부분을 클릭을 하면 How's the weather? It's windy. I like windy days. How's the weather? It's foggy. I like foggy days. How's the weather? It's cloudy. I like cloudy days. How's the weather? It thunders. I don't like thunder. How's the weather? It's rainy. I like rainy days. How's the weather? It's snowy. I like snowy days. How's the weather? It's sunny. We like sunny days.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 참 좋아하는데. 자, 그리고 QR에서 활용 가이드를 누르면요. 자, 활용 가이드에서는 D. 이렇게 선생님께서 실제적으로 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Windy days. How's the weather? It's foggy. I like foggy days. How's the weather? It's cloudy. I like cloudy days. How's the weather? It thunders. I don't like thunder. How's the weather? It's rainy. I like rainy days. How's the 넘겨볼게요. weather? It's snowy. 카드를 활용해서 책을 읽고 날씨에 관련된 표현을 배웠으니까 단어 카드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Can you repeat after me? Sunny, snowy, cloudy, rainy, windy,
foggy, thunder. 네, 이렇게 책에 나온 날씨 표현들을 단어 카드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았어요. 자, 이번에는 엄마와 아이가 날씨에 관련된 표현을 몸으로 표현해보고 아이가 그것을 어떤 날씨인지 맞춰보는 게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날씨를 몸으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How's the weather? Great! It's sunny. 정말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다른 날씨를 몸으로 표현해 볼게요. How's the weather? That's right. It thunders. 너무너무 잘했어요. 네, 이렇게 활용 가이드를 보면 이렇게 선생님께서 직접 저희 책을 가지고 그림책, 단어 카드, 그리고 그 외의 놀이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가이드 카드에 있는 놀이를 직접 시연을 해볼 수 있어요.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가이드를 보시면서 어머니들께서 직접 한번 먼저 익히고 아이한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저희는 이 QR 빼고도요. 세이펜으로도 저희가 더 재밌게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세이펜으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표지부터 볼게요. 자, 표지에서는요. 앞표지에는 이렇게 제목을 누르시면 플레이타임 스토리를 들을 수 있고요. 캐릭터와 배경을 찍으면 베드타임 스토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캐릭터를 이렇게 세이펜으로 찍으면 상호작용, 자, 캐릭터가 하는 생활 영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뒷표지를 한번 볼게요. 뒷표지에서는요. 자, 각 권의 1단계가 저희가 사실은 단어 그림 책이지만 각 권마다 핵심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표현을 뒷표지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핵심 표현을 세이펜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QR이 있는 부분을 찍으면 한 권의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다 찍으면 여기 있는 주요 단어들을 하나씩 다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베이블 아기, 베이블 소가, 플레이올 잉글리시에까지 뒷표지에 있는 이게 측면에 있는 캐릭터를 찍으면 전권 노래를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조금 더 언급을 하면 뒷표지에 단순히 전권 노래 듣기를 위해서 저희가 이 캐릭터를 넣은 것도 있지만 여기 왜 위치를 했냐면 아이들이 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렇게 아이들이 많을 텐데요. 오른손잡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 눈높이에서 책장에서 책을 빼낼 때 아이들이 보통 앞표지보다는 뒷표지를 보고 많이 책을 고를 때가 있어요. 눈높이가 거기 맞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책을 이렇게 막 꺼내면 바닥에 막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게 자기가 원하는 책을 찾기 위해서더라고요. 근데 보실 때 보면, 관찰해 보면 뒷표지를 보고 애들이 눈높이에 맞기 때문에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기들이 책을 고를 때 편하도록 저희가 요 부분에다가 캐릭터를 넣었다는 점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이펜으로 내지로는 어떤 걸 들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장에서는요. 자, 문장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주요 단어를 볼드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여기 문장에서 단어를 찍으면 주요 단어를 들을 수 있고, 문장을 찍으면 해당 문장의 전체 문장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마다 다 찍으면 각각 다른,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되는 상호작용 문장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보여지는 문장 두 문장 외에 더 많은 내용들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배경을 찍으면 효과음과 함께 이 해당 페이지의 전체 문장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이펜으로 더 재미있게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여기 저희가 T 버튼으로 해서 우리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시는 분? 예, 저희가 T 버튼을 이용하면 우리말로 내용을 들을 수 있어요. 총 책 39권, 그 다음에 스텝워드 카드 119, 그 다음에 피카부 알파벳 카드, 스테번 워드 포스터, 그 페런츠 가이드 카드까지, 그 가이드 카드는 전체는 아니고요. 상황별 표현까지. 그래서 T 버튼이 적용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머니들께서 한 번씩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그 번역을 해주는 거. 그래서 그 번역하는 거에 대해서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말 번역을 권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이 성향에 따라서 우리말 번역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적용을 하셨으면 하는데요. 직관적이고 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우선 영어로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떤 아이들에게 한글, 우리말 번역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애들 중에서는요, 영어 책을 읽어주려고만 하면 이렇게 막 덮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것을 접할 때 시간이 좀 필요한 성향의 아이거나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런 성향의 아이라면 우리말 번역을 중간중간 함께 해줘서 아이의 거부감을 덜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걸 못 참는 아이들도 있죠. 뭐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호기심과 관심을 유지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니까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 성향에 맞게 T버튼을 활용해서 우리말 번역을 적절하게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스텝 1 워드카드 119 이런 데서는 저희가 세이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요. 카드를 찍으면 세이펜 이제 카드 같은 경우는 박스에 저희가 붓코드가 있어요. 박스에 붓코드를 활용해서 먼저 그림을 찍거나 이게 단어를 찍어도 이제 단어에 대한 소리가 나오고요. 저희 뒷면을 보시면 자, 앞면은 그림 위주였었고요. 뒷면은 먼저 텍스트, 단어 위주로 저희가 글자 위주로 이렇게 저희가 면을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림은 한 부분을 해서 아이가 그림을 보면서 힌트를 얻어서 이 낱말이 무엇인지를 인지할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이 단어 하나만 들고 다녀도요. 책의 내용도 들으실 수 있고 문장도 들을 수 있고 단어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 표지를 찍으시면요. 이 한 권의 스토리를 들으실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있는 센텐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센텐스를 찍으면 이 해당되는 책의 아까 뒷표지에 있었던 그런 주요 문장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녹음 기능이 되어 있어서요. 아이가 읽고 그리고 직접 자기가 어떤 자기 발음을 들어볼 수 있게끔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스텝 1 카드 하나로도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텝 2는요.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먼저 했었는데요. 역할놀이 카드에서는 녹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외출, 뭐, 엄마랑 아빠랑 역할놀이 할 때, 뭐, 그 자리에 이제 안 계시더라도, 외출을 해서 없더라도 미리 녹음을 해놓고 역할놀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캐릭터 하나하나 다 찍으면 이 캐릭터가 그 해당 책에서 나오는 상호작용 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요. 해당 캐릭터의 상호작용 멘트를 들으면서 생활 영어를 익힐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자, 그리고 로켓 송북에서는요, 여러 가지 그렇게 다양한 저희가 세이펜을 적용했는데요. 권을 다 찍으면 그 표지를 하나씩 찍으면요. 권별 노래를 들으실 수 있고요. 밑에 음표가 있는 인스트루멘털 버전을 보면 반주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반주에 맞춰서 아이가 직접 노래를 불러볼 수 있게끔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먼저 표지를 보시면요. 그 표지 쪽에 해님과 달린 그림이 있는데요. 해님이 있는 그림에서는요. 전체 플레이 타임 스토리를 들으실 수 있고요. 달림이 있는 데는 베드 타임 스토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녹음 기능을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총 12개의 CD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CD에서는 저희가 1권부터 9장까지는요, 각 권별 CD예요. 그래서, 자, 권별 CD에는 장당 총 4권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뭐가 이렇게 많아?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 계속 드렸던 플레이타임 스토리, 뭐, 배드타임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플레이타임 스토리는요, 캐릭터가 주고받는 드라마 형식이에요. 그리고 플레이타임 송은요, 캐릭터가 주고받는 노래 형식이고요. 그리고 배드타임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요, 너레이션 버전으로 정확한 발음으로 듣는 구연 동화예요. 그리고 솔로 버전 송 같은 경우 주인공이 혼자 부르는 노래고요. 그리고 인스트루먼털 버전까지 해서 총 한 권에 5개의 음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CD마다 장당 4권분이 들어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들께서 CD를 활용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동료 CD에도 저희가 플레이타임송, 베드타임송까지 해서 총 72곡의 노래가 들어있고 베드타임 스토리에서는 CD에서는요. 베드타임 스토리가 들어있어서 잠자리에서 편안하게 흘려듣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라임 CD에서는요. 이번에 추가된 라임 15곡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베드타임 CD, 그다음 라임 CD 이런 것들은 자주자주 흘려듣기 해서 아이가 영어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이드 카드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가이드 카드가 엄청 알차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저희 활용 가이드에서 하시는 그 박은정 선생님께서도 이 가이드 카드를 이용해서 가이드 카드 내용을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시연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 가이드 카드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 활용 가이드 영상을 보면서 혼자 한번 익혀보시면서 아이와 함께 활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그 키워드가 되는 단어, 그 다음에 키 익스프레션까지 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스토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면서 번역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그리고 활동이 하나하나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활동은 그림책과 관련된 활동, 두 번째 활동은 그림책 외에 그냥 집안 사물을 이용해서 더 확장돼서 할 수 있는 놀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 QR이 있어서 또 QR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어머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야심찬 상황별 영어 카드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상황별 영어 카드는요, 어머니, 아주 어머님들께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지난번 베이블 영어 때는 사실 이 부분이 세이펜 적용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플레이 영어를 하면서, 잉글리시를 하면서 저희가 세이펜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별 영어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각 상황별 아침에 일어날 때, 뭐 양치를 세수를 할 때, 이를 닦을 때, 뭐 이런 상황에 맞는 각각의 이제 표현들을 저희가 이렇게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써놨어요. 그래서 엄마 캐릭터가 있는 이 파란색 면은요, 엄마의 표현, 그 다음에 노란색 있는 부분은 아이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이와 주고받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먼저 어머님께서 자주자주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상황별 영어 카드를 어머님들께서 커닝 페이퍼처럼 활용하세요. 사실 저도 ELS 환경이 아니니까 이제 아이하고 그냥 쉽게 쉽게 영어가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카드를 장소에마다 어머님들께서 붙여 놓으세요. 붙여 놓으시면서 커닝 페이퍼처럼 이제 활용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 아침 일어날 때 카드 같은 경우에는 침대 옆에 붙여 놓으시면서 아이가 일어날 때 Good morning, time to wake up, did you sleep well, what's your pace?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쓰시고요. 그 이런 루틴화된 루틴이 뭐 좋은 뜻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영어는 루틴화처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함별 영어 카드를 커닝 페이퍼로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침에 밥 먹을 때 표현 같은 경우 식탁 밑에, 그리고 양치할 때는 욕실 거울에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주자주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내 발음이 뭐 이상해서 어떻게 세이펜 활용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발음이 좋다는 것보다 엄마와 아빠와의 그런 라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님들 자신 있게 아이와 함께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이드북에서도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번에 추가된 건데요. 앞선 내용들을 저희가 가이드북으로도 구성을 했으니까 어머님들 책으로도 한 번 더 익힐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어느새 하다 보니까 50분이 넘었는데요. 저희 이 라임책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봐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라임책 노래를 한 번 들려줄게요. Mary had a little lamb, little lamb, little lamb. Mary had a little lamb, its face was white as snow. Mary had a little lamb, Mary had a little lamb, its face was white as snow. 라임 그림책 이번에 추가된 책인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 어머니 앞부분에는 어머님이 그 엄마 목소리 그
어른 성우가 먼저 선창을 하고요. 뒤에는 아이 목소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어머니께서 먼저 노래를 부르시고 아이가 뒤에서 따라 부르는 이렇게 주고받는 형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으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저희 라임책을 할 때 라임책을 들으면서 아이와 함께 먼저 불러주고 따라 부르고 함께 부르고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영어 동요는요. 단순한 율동과 함께 접하면 더 신나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동요의 가사에 맞게 율동을 하면 몸으로 기억하면서 몸으로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한층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줌 클래스가 끝났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어머님들께 영어에 대해서 영어 교육에 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딱 두 가지인데요. 첫째, 주의와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늦은 게 아닐까 걱정하지도 마시고요. 영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의 성향과 속도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T 버튼 할 때도 우리 아이 성향을 파악해서 적용해 주세요 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 성향과 속도에 맞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둘째, 영어는 언어니까 꾸준히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꾸준히 이루어지려면 즐겁고 자연스러운 영어 노출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지치지 않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은 놀이를 할 수 있는 이제 장치를 플레이 잉글리시에서는 마련해 두었으니까요. 어머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놀이를 하고 가이드 카드와 가이드북, 그다음에 가이드 활용 영상을 자주자주 접하시면서요. 꾸준히 영어 교육을 진행하신다면요. 모두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게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줌 클래스 마치겠습니다.